다시 정리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건 무슨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대? 앙페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갑니다. 앙페르 법칙은 전류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는 거?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 두 번째, 그 친구의 반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바로 패러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흐르는 거? 오케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이제 뭐하고 뭐를 사용한대? 전동기하고 발전기를 원리를 이제 이해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앙페르 패러데이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게 바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직류하고 뭐에 대해서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봐, 상황을 먼저 봅시다. 그래프 두 개를 그냥 간략하게 그릴게. X축은 둘 다 뭐에 해당돼? 시간에 해당된다고 치자. 그리고 Y축은 뭐에 해당되냐면 전류에 해당된다고 쳐.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그래프 자체가 결국은 X축 기점으로 윗동네하고 아랫동네로 나눠지지 않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하나는 플러스가 흐르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흐른다는 거잖아. 뭘 이야기하는 거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뭐라면 마이너스라면 결국 둘은 방향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반대가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건 이런 거 이해하셔야죠. 아까 그렸던 그림이야.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뭐라면 마이너스라면 전기는 이렇게 돈다. 그치? 직류일 경우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동네 어디는 교류의 경우에는 얘가 와리가리 거린다 그랬잖아. 다시 얘가 왔다리 그리고 갔다리 한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직류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를 때는 자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한강이 있어요. 자 여기 한강이 이렇게 있어. 한강에 저 앞에 보면 한강에 물이 예를 들어서 강서의 물이 이제 한강 물 1리터가 흐른대. 흐른다고 쳐. 1리터.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강남 왔더니 몇 리터? 1리터가 흘러요. 그리고 잠실 갔더니 몇 리터? 요렇게 1리터가 흐른대. 즉 흐르는 물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직류의 경우에는 전류의 뭐 값 자체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교류는 자 얘가 이렇게 흐른데 망했죠 이거. 자 보세요. 윗동네는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 거고 아랫동네는 부호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정리하면 이런 거네.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류가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가 요 동네는 뭐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더 웃긴 건, 여기다 이제 X축에 선을 막 이렇게 그으면, 자, 요 시간일 때 흐르는 전류와 요 시간일 때 흐르는 전류의 양이 뭐죠? 달라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간을 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눴다고 치자고. 자, 요 동네 전류 흐르는 거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뭐해? 감소하지. 얘는 방향 바뀌어서 증가하는 거고, 얘는 방향 바뀐 상태에서 전류가 감소하는 거죠. 다시 할게. 직류하고 교류의 커다란 차이는 직류는 전류에 흐르는 양 자체가 뭐가 돼? 일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교류는 뭐의 세기도 전류의 뭐도 바뀌는 거고 세기도 변화하는 거고 두 번째 전류의 무엇도 바뀐다? 방향도 변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겠어? 당연히 아까 이야기했던 다현이가 먹고 싶다는 초코파이, 델타 파이겠죠. 즉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뭐해? 바뀌어.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다시 바뀌니까 흐르는 전류의 양이나 혹은 뭐도 방향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얘가 바로 누구랑 링크된다고? 얘랑 링크된다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 패러데이 발견은 결국은 V는 뭐라고 하겠어? 마이너스 n 누구분의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치? 그 말은 시간과 자기력선의 개수 그리고 가문수에 의해서 뭐가 흐르는 전류의 양이 바뀐다는 거잖아. 다시 할게. 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하나는 n극이고 하나는 무슨 극? s극이야. 그럼 얘네는 당연히 뭐가 흐르니까 아, 자석이 존재하니까 N에서 S 쪽으로 뭐가 형성될까?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시겠죠. 이해되셨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전선 자체를
여기다 들이댄대. 자, 다시 갑니다. 얘가 만약에 분필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있었어. 자, 무슨 말이야? 전선이 이렇게 눕혀져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요 안쪽에 있는 공간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세워진대. 다시 얘가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렇게 세워지면, 즉 뭐가 회전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회전했어요. 그치? 그러면 요 동네에 통과하는 뭐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뭐해졌을까? 증가했겠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전선 자체가 이렇게 수평인 상태에서 얘가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면 통과하는 누구의 개수가,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많아지죠. 그럼 얘를 쉽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자, 이런 게 되겠네. 공간이 있는데 맨 처음에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고? 0개고. 그러다가 얘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가 돼? 이렇게 2개가 됐다가, 그러다가 얘가 몇 개가 되시오? 자, 총 4개가 이렇게 통과하시겠죠. 그 말인즉슨 돌아와서 요 동네의 값 자체가 뭐해? 증가한다는 거지. 그치?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커져서 기전력이 커져서 결국 흐르는 누구? 유도 전류가 세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됐지? 반면에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줄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대? 요번에는 자, 요렇게 점땡아리가 됐대. 이렇게. 내 대가리라고 얘기했지. 그럼 얘하고 얘는 뭐가 다른 거야? 얘는 안쪽으로 뭐 하는 거고 들어가는 자기력선인 거고, 얘는 밖으로 티 나오는 뭐니까 자기력선이니까 결국 흐르는 전류의 세기 자체가 뭐해?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돌아가서 얘가 수평으로 존재하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리고 움직일 때 뭐의 개수가 커진다고?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뭐 해져? 세진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총 정리하면 누구는 패러데이 발견은 위와 같이 총 몇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3가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약간 바꿀 거야. 이게 이제 어디에서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림이야. 여기에 전선이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칩시다. 됐지? 그럼 얘는 일단 어떤 상태야? 수평 상태에서 얘가 회전하게 되면은 뭐가?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겠지. 다시 정리합니다. 이 친구가 뭐 했을 때, 회전했을 때, 다시 요 전선이 회전했을 때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뭐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뭐가 형성돼? 전류가 형성되는 거잖아. 다시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형성된대? 전류가 형성된다고. 그럼 돌아와서 방금 이야기했던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전류가 형성된대. 걔를 뭐라고 이야기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됐죠? 해서 다시 갑니다. 그림을 2가지를 또다시 정리할 거예요. 연락 현타와. 자, 빰빰 빠밤빰빰빰빰. 인생 최대 고비야. 자, 다시 갑니다. 딴딴 딴딴딴. 자, 눈을 크게 뜨고 위쪽과 아래쪽의 그림을 확인하세요. 위쪽과 아래쪽.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여기도 N극, 여기도 S극. 자, 그림이 뭐가 다르니? 문자 찍어봐. 그림이 뭐가 달라? 안 달라? 그림 다르잖아. 뭐가? 다르게 뭘 달라? 똑같지. 자, 갑시다. 요 상태에서 딴딴딴. 그림 뭐가 다르니? 똑같지. 자, 요 상태에서 딴딴짠. 자, 이제 그림 달라졌죠. 딴따단 딴딴딴. 그림 달라졌죠.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자, 요는 누가야? 얘를 바로 우리는 유식하게 이야기해서 2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터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터빈. 터빈은 결국은 뭐? 회전할 수 있는 물체인 거지. 그치? 다시. 터빈은 회전할 수 있어. 회전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뭐가? 방향 자체가 틀어질 수 있지.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뭐가 형성돼서 여기 있는 누구의 자기력선의 개수 자체가 바뀌어서 자기장에 의해서 뭐가 형성돼? 전류가 형성되겠지. 그럼 자, 아까 선생님이 적었던 글자 두 가지가 있어. 단어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전동기라는 애를 적었고 또 하나는 발전기라는 애를 이야기했단 말이지. 자, 윗동네는 뭐에 해당돼? 전기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뭐에 해당돼? 발전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이 친구는 누구야? 응? 얘는 건전지잖아. 이렇게 전기가 흐른단 말이지. 그치?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중학교 때 뭐 이게 난리 쳤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요 동네에 전기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되지. 자기장이 형성돼서 얘가 이렇게 뭐 하시겠어? 회전하시겠죠. 그럼 방금 이야기했던 거 다시 이야기할까? 전류가 흘러서 주위에 뭐가 형성됐더니 자기장이 형성됐대. 다시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형성됐대. 그래서 회전했다는 거야. 아, 전기로 움직임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아래 동네는 뭐가 돼? 전동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윗 아래쪽에는 건전지 보여요? 아, 건전지로 뭐를 만들어? 동력을 만들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전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윗동네는 뭐 있니? 터빈이 있지 않니? 그치? 이 터빈이 회전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 생겨 전류 만들어.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읽어라. 발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누구? 앙페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걔네를 가지고 누구하고 누구? 발전기와 전동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책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전기 파트에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할게. 변압기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이야기한다. 봐. 전선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전선이 있어요. 이 전선에 무엇을 가해줘? 전압을 가해줬어. 그럼 당연히 한쪽 방향으로 누구의 이동이 생겨? 전자의 치우침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 가정해. 그럼 당연히 전자는 B에서 A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아, 전자가 B에서 A로 갔으니까 전류는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지. 자, 정리하면 전압이 생겼기 때문에 흐르는 누가 생겼어? 전류가 생겼어. 그런데 이들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전자가 움직이다가 원자랑 빵 부딪히니까 가로막힌 힘이 생겨. 걔를 누구라고 얘기해?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네. I를 기준으로 정리한다면 전류는 누구에 비례하는 거야? 전압에 비례하는 거고. 두 번째, 전류는 뭐에 반비례하는 거야?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럼 모든 내용을 총 취합하면 이렇게 되겠네. 누구는 I는 뭐에 반비례하고 뭐에 비례? R에 반비례하고 V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관계식 누가 나와? V는 뭐 I, R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겠죠. 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해? 오음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자,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전기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누구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막 증가한단 말이야. 다시 전기가 흐르는 시간이 막 증가하면 당연히 누구도 전기가 흐르는 에너지도 커질 수 있단 말이지. 즉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까? E는 누구에 의해서 전압과 전류 혹은 누구?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고로 E는 뭐라 표현해? VIT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과학자들이 얘네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아니지. 이 친구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지. 그럼 V에 누가 들어가? V에 V가 들어가니? 설마 IR이 나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식 정리하면 누구는 E는 I제곱 뭐라고 나올 수 있어? RT라는 식에나 나올 수 있죠. 이슈? 자,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식 정리합니다. V는 IR이라는 뭐가 있어? 오음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E는 VIT라는 뭐가 있지? 전기 에너지와 관련되는 식이 있지.
그 전기 에너지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파생될 수 있죠. I 제곱 RT라고 파생될 수 있어. 맞아? 그럼 얘는 특정 물리량인데 이제 뭐 실제 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잘 흘러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얼마나 잘 흘러요를 따지려면 당연히 일정 시간 동안 흐르는 누구? 전기 에너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또 정리합니다. 누구는 일정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가 흘러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해? P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파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보자. 전력은 결국 E는 미안해 T분의 2가 되는데 E는 누가 되니까? VIT가 되니까 또 날라가 너 꺼져 되면 누가 남냐? VI가 남겠죠. 그치? 그래서 전력 누구는 P는 뭐라 표현할 수 있고 VI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너 날라가 꺼져 하면 뭐 누가 나와? I 제곱 R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보세요. 전선에 전압이 가해진대. 전기가 흘러요. 그치? 그런데 어떤 시간? 특정 시간 동안 전기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얘를 가로막는 누가 존재해? 저항이 있다고 치자. 그럼 첫 번째 뽑아낼 수 있는 관계식은 뭐라고?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때 흐르는 전기 에너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 전압과 전류, 시간의 영향을 받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VI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얘네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애한테 누구로 나눈다고? 시간으로 나눈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P 뭐라고? 전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그럼 그 전력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하잖아. 고로 TT 날아가고 여기는 TT 날아가니까 결국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VI는 I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뭐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거야. 봐.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니네한테 내가 10원을 줬다고 치자. 그럼 물어볼게. 남는 양은 얼마야? 당연히 90이 남지 않냐? 그치? 그럼 다시 갑니다. 자,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90원을 잃어버렸어. 내가 너한테 얼마 줄 수 있니? 10원 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누구? 발전기 혹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몇을 만들었어? 100을 만들었대. 100와트를 만들었다는 건 누구?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용은 다시 정리합니다. 100와트를 만들었다요? 그럼 100와트가 니네한테 갈 때는 몇 와트가 됐어? 10와트가 된 거고 그때 중간에 빠져버린 게 바로 몇이 돼? 90이 될 거 아니야. 해서 얘를 분리하는 거야. 자, 이 친구를 바로 뭐? 생산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합니다. 요 100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생산 전력. 즉, 요 동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생산 전력이라고 정의하자는 거지. 됐지? 두 번째. 그럼 잃어버린 양이 뭐가 돼? 90이었지. 걔를 과학에서는 I 제곱 R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상황상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전선이가 막 이렇게 있는데 만들어진 누구는 전력은 P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VI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도착했단 말이지. 10만큼 도착했네. 그럼 중간에 빠지는 누구? 손실 전력은 P는 I제곱 R이라고 교과서는 정리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누구야? 당연히 얘네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집에서 혹은 교과서에서 구하라는 건 누구?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흐르는 전류의 양은 뭐하니까? 같으니까 이 식을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I는 R분의 V라고 정리하는 거고. 맞지? 다시 I는 R분의 V라고 정리할 수 있고 또 I는 V분의 P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P는 VI인데 I는 V분의 P라고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럼 식이 정리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여기서 합니다. 다시 할게요. 첫 번째, P는 VI라고 표현을 했어. 얘가 뭐라고? 생산 전력이라고. 두 번째, P는 I 제곱 R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를 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90을 구하는 거라고. 손실 전력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 식 바꿔서 I는 뭐분의 P분의 V가 되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럼 P는 가로치고 뭐분의 P분의 V 제곱 R이 되시겠죠. 그런데 뭐가? 문자가 이렇게 중복이 되지. 그래서 돌아가서 누구를 P는 맨 처음에 생산 전력이기 때문에 P0라고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 생산 전력이 있는 누구? V도 마찬가지 V0라고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I의 경우에는 흐르는 전류의 양은 직렬 경우에 뭐 하니까? 같으니까 자 P는 P0분의 V0의 제곱 R이라는 한계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일단 이야기하고 추가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겠습니다.